여러분, 절대 피부에 아무거나 바르지 마세요. 잘못하면 기미가 3배 더 짙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5천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 병원 시술 다 필요 없습니다. 집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쌈 주만에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다고 말할 정도로 달라집니다. 오늘 그 비결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질까요? 왜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매일 관리해도 피부가 칙칙해질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질문. 왜 하필 우유일까요? 두유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비싼 기능성 화장품도 많은데 왜 꼭 우유여야 할까요?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피부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72세 김미옥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순간부터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해요. 얼마 후면 초등학생 손주 졸업식인데요.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늙어서 창피하니까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요. 그 말을 하시며 어르신은 기미와 잡티가 짙어진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고 사람 만나는 자리도 피하게 되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초라해진 것 같아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느낌. 특히 가족에게서, 그것도 손주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저는 그날 어르신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그런 말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돈도 안 들고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믿고 같이 해보시겠어요? 어르신은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김미옥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표정이 달랐어요. 얼굴이 한결 환해졌고 말투도 밝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집에 있는 우유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손주가요. 할머니 예뻐졌다고 졸업식에 꼭 오라고 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말씀을 하시며 웃으시던 어르신을 보는데 저는 피부가 좋아진 것보다 그 표정이 더 반가웠습니다. 사람은 피부가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결국 그 사람을 더 젊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가볍게 듣고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시면 비싼 화장품 없이, 시술 없이도 집에 있는 우유 하나로 묵은 각질과 칙칙한 피부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기미와 잡티가 더 짙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딱 7가지입니다. 첫째, 60대 이후 피부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우유가 왜 어르신 피부에 특별한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오늘 저녁 바로 해볼 수 있는 우유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기미를 옅게 만드는 우유 미백 팩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섯째, 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 우유 탄력 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 없을 때 쓸 수 있는 집에 있는 4가지 재료까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60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만 하셔도 피부 관리 상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왜 60대 이후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피부가 이렇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오히려 더 칙칙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의 피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걸까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 속도입니다. 젊은 피부는 조금 자극을 받아도 금방 회복합니다. 각질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햇볕을 조금 받아도 며칠 지나면 톤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피부 세포 재생 속도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반 이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20대 때 일주일이면 회복되던 피부가 60대에는 2주 이상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비유해서 말씀드릴까요? 피부는 마치 집안의 벽지와 같습니다. 새 벽지는 때가 묻어도 닦으면 깨끗해지죠. 하지만 오래된 벽지는요, 닦을수록 오히려 더 상합니다. 색이 바래지고 표면이 일어나고 결국 더 지저분해 보이게 됩니다. 어르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한 번 생긴 각질과 색소가 그대로 피부 위에 쌓이듯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때가 낀 것 같아서 더 문지르시죠. 각질이 있으니까 더 세게 씻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어르신 피부에는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 피부는 이미 얇아져 있습니다. 겉을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팀의 2022년 발표 자료를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60세 이상 여성의 피부 두께는 30대 대비 평균 23% 얇아집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은 35% 저하됩니다. 10명 중 3명이 아닙니다. 10명 중 모든 분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얼굴을 자주 문지르고 때를 밀고 거친 각질 제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공격을 받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멜라닌이 기미, 잡티, 검버섯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게 문지를수록 기미가 더 짙어집니다. 각질을 강하게 벗겨낼수록 검버섯이 더 많이 생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를 마치 흙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피부는 잘 다져진 단단한 흙바닥입니다.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고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안 날립니다. 하지만 나이 든 피부는요,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약해진 흙바닥입니다. 여기에 삽으로 막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갈라지고 먼지가 날리고 상처가 납니다. 기미가 생기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약해진 피부를 자극하면 피부는 방어막을 치려고 색소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게 문지를수록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어르신들의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을 정리하고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한 맛있는 음료로만 알고 계시지만 피부에 바르게 쓰였을 때는 어르신 피부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유가 왜 특별한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아셔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유가 어르신 피부에 특별한가? 역사 속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절세 미녀로 불렸던 인물이 있죠. 바로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녀는 매일 우유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처럼 피부과도 없고 화장품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유의 효과를 알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우유를 피부에 바르면 좋다는 것을요. 클레오파트라뿐만 아니라 우유는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여성들에게 피부 미용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설명을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우유가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를요.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성분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부 노화를 막는 영양 성분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피부를 지탱하는 힘을 채워주는 성분 때문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성분입니다. 우유에는 락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락트산은 피부과에서 각질 관리할 때 사용하는 성분과 같은 계열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성분을 알파 하이드록시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알파 하이드록시산 성분이 우유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분이 각질을 긁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크럽처럼 겉을 문질러서 벗겨내는 방식이 아니라 각질을 살짝 풀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돕는 방식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풀칠된 종이를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바탕까지 찢어지죠. 하지만 물에 살짝 불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우유의 락트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각질을 물에 불리듯 부드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쓰면 피부가 따갑거나 화끈거리기보다는 오히려 씻은 후에 한결 부드럽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어르신 피부에는 바로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피부 노화를 막는 영양 성분입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가 지나치게 번들거리거나 노화가 빨라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피부 속에 쌓여서 기미와 칙칙함을 더 진하게 만드는 나쁜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군이 포함된 성분을 사 주간 피부에 적용했을 때 피부톤이 평균 15% 밝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9명에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꾸준히 활용하신 분들 중에는 얼굴이 맑아 보인다, 피부톤이 밝아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피부를 지탱하는 힘을 채워주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쉽게 처지고 바람만 맞아도 거칠어지는 이유는 수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피부를 받쳐주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피부는 마치 집과 같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이 기둥과 벽이죠. 나이가 들면 이 기둥과 벽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쉽게 무너지고 처지게 되는 겁니다. 우유에는 이 기둥과 벽을 받쳐주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유의 세 가지 장점. 첫째, 각질을 자극 없이 정리해 줍니다. 둘째, 피부 노화를 부추기는 환경을 줄여줍니다. 셋째, 피부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어르신 피부에는 강한 화장품보다 복잡한 시술보다 우유 같은 온화한 관리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유를 그냥 바르기만 하면 이런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우유라도 방법에 따라 효과가 2배,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쓰시면 비싼 화장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60대 이후 피부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우유가 어르신 피부에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장벽이 약해지고, 자극에 민감해진다. 그래서 우유의 락트산, 비타민 B군, 단백질이 도움이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우유 한 팩이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피부가 예민해서 이것저것 바르기 걱정되는 분들도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우유 세안법부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팩은 귀찮아서 잘 못해요. 뭘 바르면 오히려 뒤집어질까봐 무서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바르는 관리가 아닙니다. 쓰는 방법부터 바꾸는 겁니다. 매일 세안은 하시잖아요. 그 세안 방법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자,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아니면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방법은 딱 4단계입니다. 4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평소처럼 먼저 세안합니다. 비누나 클렌징 폼으로 평소 하시던 대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이 단계에서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겉에 노폐물만 제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매일 하시는 거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둘째, 우유를 피부 온도로 준비합니다. 우유를 소량 덜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맞춥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주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뜨겁지 않게 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 피부는 열에도 쉽게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우유는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됩니다. 꼭 미지근하게 드세요. 셋째, 화장솜에 우유를 적셔 닦아내듯 사용합니다. 우유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살짝 닦아내듯 정리해 주세요. 특히 볼, 코 옆, 턱처럼 각질이 잘 쌓이는 부위는 한 번 더 눌러주듯 천천히 지나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살살해서 뭐가 되겠어? 아닙니다. 어르신 피부에는 바로 이 정도 자극이 딱 맞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각질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 뒤에 기미가 더 짙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살살, 천천히, 부드럽게 이 3가지입니다. 넷째, 우유로 가볍게 닦아준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 마무리합니다. 비누나 폼을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관리의 목적은 즉각적인 미백이 아니라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쓰시던 스킨과 로션으로 보습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우유 세안법은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요즘 피부가 유난히 당기는 분, 화장이 들뜨고 각질이 올라오는 분, 때를 밀수록 얼굴이 더 칙칙해지는 분,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이요. 우유는 지방과 수분이 잘 혼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습성이 높고 피부와의 친화력도 강합니다. 게다가 우유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은 피부에 영향을 주어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우유 세안법을 매일 저녁 습관처럼 해주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 방법만으로 2주 만에 피부가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죠. 자, 첫 번째 방법 기억하시죠? 네, 단계입니다. 세안 후 미지근한 우유, 화장솜으로 살살 닦기, 깨끗이 헹구기, 평소 보습제 바르기. 이 4단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세안으로 피부를 한번 정리해두면 그 다음 관리가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유 세안이 모든 관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세안법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봐요? 개인차가 있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을 먼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피부는 천천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한번 좋아지면 오래 유지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세안만으로는 부족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미 기미가 자리 잡은 피부, 잡티가 여기저기 올라온 피부, 이런 피부에는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미가 이미 자리 잡은 피부를 위한 우유 미백 팩입니다. 이 팩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궁금하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 세안으로 피부 표면의 각질을 한번 정리해 주셨다면 이제는 모공 안쪽에 남아있는 묵은 때와 색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세안은 피부 표면까지만 작용합니다. 그런데 기미는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팩이 필요한 겁니다. 팩은 피부 위에 일정 시간 올려두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더 깊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관리가 바로 우유 플러스 밀가루 팩입니다. 왜 하필 밀가루일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락트산 성분은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노폐물을 흡착해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유는 풀어주고 밀가루는 빨아들입니다. 두 가지가 환상의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기름 묻은 접시를 씻을 때 세제만 뿌리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둥둥 떠다니죠. 그런데 밀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 밀가루에 쏙쏙 달라붙어서 깔끔하게 닦입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우유가 각질을 풀어주면 밀가루가 그걸 흡착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이 팩은 기미가 이미 자리 잡은 피부, 오래된 각질과 때가 겹겹이 쌓인 피부에 특히 적합합니다. 저는 이 팩을 우유 미백 팩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 재료, 집에 있는 우유와 밀가루면 충분합니다. 밀가루는 요리하실 때 쓰는 그 밀가루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부침가루나 튀김가루 말고 일반 밀가루입니다. 이제 만들어 볼까요? 6단계입니다. 첫째, 깨끗한 그릇에 우유 반 컵을 먼저 붓습니다. 반 컵이면 종이컵 반 정도의 양입니다. 둘째,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줍니다.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도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핫케이크 반죽 아시죠?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얼굴에 고르게 밀착되는 상태면 됩니다. 너무 묽으면 얼굴에 바로 흘러내리고 너무 되면 잘 발리지 않습니다. 핫케이크 반죽 정도를 기억하세요. 셋째,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은 얼굴에 팩을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눈가와 입 주변은 피하고 기미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팩은 가만히 올려두는 것만으로 충분히 작용합니다. 오히려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되니 가만히 두세요. 넷째, 그대로 15분 정도 유지해 주세요. 이 시간 동안 우유의 락트산 성분이 각질을 정리하고 밀가루가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흡착합니다. 15분입니다.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팩이 마르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15분이 딱 적당합니다. 시계나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시면 편합니다. 이 15분 동안은 편안하게 누워서 쉬시면 됩니다. 다섯째, 이제 씻어낼 차례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팩을 불리듯 천천히 씻어냅니다. 손에 힘을 주지 마세요. 문지르지도 마세요. 물로 충분히 불린 다음 부드럽게 흘러내리게 씻으시면 됩니다. 깨끗이 헹궈낸 뒤에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누르듯 물기를 제거합니다. 여섯째, 스킨과 로션으로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팩 후에는 피부가 수분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보습을 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피부 표면이 고르게 정리되고 기미 주변에 겹쳐있던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피부톤이 균일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매일 해도 되나요? 자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미백팩은 주 1회에서 2회면 충분합니다. 자주 사용할수록 효과가 커지는 관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하면 피부가 지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기미 관리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 빈도를 지키세요.
이 팩은 기미와 잡티가 더 짙어지게 만드는 환경을 정리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 기미가 더 빠르게 진해지는 것을 막고 피부결이 흐트러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미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더 짙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방법도 정리해 볼까요? 6단계입니다. 우유 반 컵에 밀가루 섞기, 핫케이크 반죽 농도, 얼굴에 펴 바르기, 15분 유지, 미지근한 물로 씻기, 보습하기. 이게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우유와 밀가루면 됩니다. 돈이요. 500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지식한상의 관리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우유 세안법과 우유 미백팩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저녁 피부 표면을 정리하는 세안법이고, 두 번째는 주 1회에서 2회 기미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팩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와 모공, 기미가 함께 고민도에는 분들을 위한 우유 탄력 팩입니다. 이 팩은 특히 겨울철 피부에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관리가 피부를 한번 정리해주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피부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길러주는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말하자면 피부의 뼈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공기가 건조하고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기미와 잡티가 더 눈에 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가 마르면 표면이 갈라지고 그 틈을 따라 색소가 더 쉽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을, 겨울만 되면 얼굴이 더 칙칙해지는 것 같고 기미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은 그 느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관리가 들깨가루를 활용한 우유팩입니다. 들깨가루는 기미, 잡티, 검버섯 관리에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부터 내려오던 비법이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들깨가 피부에 좋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들깨가루는 과하지 않은 자연 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부를 무겁게 덮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서 모공이 넓고 색소 침착이 함께 고민되는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이 팩을 만들 때 재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우유, 달걀 흰자, 그리고 생들깨가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공된 제품보다는 생들깨가루를 권해드립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고 피부에 작용하는 성분이 보다 온전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습을 조금 더 보강하고 싶다면 꿀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추가해도 좋습니다. 꿀은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줄이고 관리 중 당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건조함이 심한 날에는 이 꿀이 우유와 들깨가루의 작용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꿀이 잘 맞지 않거나 끈적임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알로에 젤을 소량 넣어도 괜찮습니다. 알로에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어 관리 후 자극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유로 피부 관리를 하신 뒤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바르고 씻어내는 걸 아깝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요, 우유가 피부에 남은 상태에서 자외선을 쬐면 오히려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유로 피부 손질이나 팩을 한 뒤에는 말끔히 헹궈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재료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메모지에 적어 두셔도 되고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째, 달걀을 하나 깨서 흰자만 따로 분리합니다. 노른자는 냉장고에 따로 잘 보관해 두셨다가 계란찜이나 다른 요리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절약이 습관이시잖아요. 노른자는 꼭 요리에 활용하세요. 둘째, 잘 분리된 흰자를 그릇에 담고
젓가락이나 거품기로 충분히 저어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이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흰자가 잘 풀어질수록 팩이 피부에 고르게 밀착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저어주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저으시면 충분히 거품이 납니다. 셋째, 여기에 생들깨가루를 2숟가락에서 3숟가락 정도 넣고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흰자의 거품이 보이지만 섞는 동안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넷째, 마지막으로 우유를 2숟가락 정도 넣어가며 제형을 조절합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면서도 피부에 부드럽게 펴 발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팩은 정확한 계량보다 피부에 바르기 편한 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달걀 흰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서 탄력을 가장 먼저 잃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달걀 흰자의 주성분인 알부민은 피부에서 마르면서 표면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은 피부를 억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늘어진 피부결을 한번 정리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또한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미네랄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우유와 들깨가루가 공급한 영양이 피부에 머무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료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관리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치 테스트입니다. 관리 전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편에 소량을 발라 10분 정도 확인합니다. 가렵거나 붉어지면 이 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분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은 귀찮다고 생략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테스트하시면 되는 건데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르실 차례입니다. 세안 후 깨끗한 피부에 완성된 팩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바릅니다. 눈가와 입 주변은 피하고 목이나 손처럼 나이가 먼저 드러나는 부위에도 함께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목과 손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20분 정도 유지한 뒤 미지근한 물로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관리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주 한다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관리는 아닙니다.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기미와 모공 관리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리는 햇볕이 강한 봄과 여름보다 가을과 겨울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에 관리를 해두면 이미 생긴 기미가 더 짙어지는 것을 막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봄, 여름은 자외선이 강해서 관리의 효과가 자외선에 의해 상쇄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방법도 정리해 볼까요? 5단계입니다. 달걀 흰자 거품 내기, 생들깨가루 섞기, 우유로 농도 맞추기, 이씹 분 유지, 부드럽게 씻기.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3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 세안법, 두 번째는 우유 밀가루 팩, 세 번째는 우유 들깨 탄력 팩.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이걸 다 해야 하나요? 순서가 있나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3가지 관리는 아무 순서로나 하는 관리가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 공사를 먼저 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요. 피부 관리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우유 세안입니다.
이 관리는 피부 표면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피부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관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오늘 저녁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관리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안은 매일 하는 거니까요. 세안에 우유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라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우유와 밀가루를 활용한 미백팩입니다. 이 관리는 모공 속에 남아있는 묵은 때와 기미가 짙어지기 쉬운 환경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하는 관리가 아니라 주 1회에서 2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피부는 한 번 정돈된 상태가 됩니다. 표면과 모공이 깨끗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들깨가루와 달걀 흰자를 활용한 우유 탄력 팩입니다. 이 관리는 정리된 피부가 다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계절에 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닦아내고, 그 다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보호한다. 아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세 단계입니다. 닦기, 정리하기, 보호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세 가지를 하루에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피부가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주일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기본 스케줄입니다. 월요일은 우유 세안만 하세요. 화요일도 우유 세안만 하세요. 수요일은 우유 세안 플러스 우유 밀가루 팩을 하세요. 목요일은 우유 세안만 하세요. 금요일은 우유 세안 플러스 우유 들깨 탄력 팩을 하세요. 토요일은 우유 세안만 하세요. 일요일은 우유 세안 플러스 우유 밀가루 팩 또는 탄력 팩 중 하나를 골라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 동안 피부가 균형 있게 관리됩니다. 물론 꼭 이 스케줄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안은 매일, 팩은 주 1회에서 3회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피부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미와 잡티는 하루 만에 생기지 않았고 하루 만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60년, 70년의 세월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 세월을 며칠 만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방향을 바꾸면 피부가 나빠지는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6개월 후, 1년 후 피부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안 하시면요, 6개월 후에는 더 짙어져 있을 겁니다. 같은 세월이 흘러도 관리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관리하신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피부에는 지켜줄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리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우유로 이 정도 관리만 해주셔도 피부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달라지셨습니다. 김미옥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70대, 80대 분들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과 그 조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유 세안은 매일 저녁 피부 표면 정리용입니다. 둘째, 우유 밀가루 팩은 주 1회에서 2회 기미 환경 정리용입니다. 셋째, 우유 들깨 탄력 팩은 주 2회에서 3회 건조하고 처진 피부 보호용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순서는 닦기, 정리하기, 보호하기. 이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오늘 저녁 뭘 해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여시면 우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우유 한 컵으로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우유 관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우유 말고 다른 재료로도 기미 관리할 수 있나요? 냉장고에 우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유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방에는 피부에 좋은 재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유 외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하는 추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너스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우유 관리법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없을 때 대체재로 쓰실 수도 있고요. 재료는 딱 네 가지입니다. 감자, 오이, 쌀뜨물, 요구르트. 이 네 가지입니다. 모두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들이죠. 첫 번째 보너스 재료는 감자입니다. 감자가 기미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오던 민간요법입니다. 감자에는 카테콜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성분은 피부에 쌓인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기미를 옅게 만드는 천연 미백 성분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미백 성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자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감자팩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단계입니다. 첫째, 감자 하나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둘째, 강판에 곱게 갈아서 즙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감자는 생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익힌 감자는 효소가 파괴되어서 효과가 없어요. 꼭 생감자를 사용하세요. 셋째, 이 즙을 화장솜에 적셔서 기미가 있는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둡니다. 또는 감자 갈은 것을 그대로 얼굴에 올려두셔도 됩니다. 넷째,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보습을 해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싹이 난 감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싹이 난 감자는 요리에도 안 쓰는 거 아시죠? 피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으로 변한 부분도 피하세요. 반드시 신선하고 깨끗한 감자를 사용하세요. 감자팩은 주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우유 밀가루 팩을 하지 않는 날에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보너스 재료는 오이입니다. 오이팩은 피부 관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재료죠.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오이가 피부에 좋은지 알아볼까요? 오이에는 수분이 95% 이상 들어 있습니다. 95%예요. 개오이 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카페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 진정과 보습에 탁월합니다. 특히 햇볕에 그을린 피부나 열감이 있는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오이팩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오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얼굴에 올려두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목욕 후에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시면 오이를 갈아서 즙을 만든 뒤 거즈에 적셔서 얼굴에 올려두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더 좋지만 조금 번거롭죠.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오이팩의 장점은 매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극이 거의 없어서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자외선을 많이 받은 날 저녁에 하시면 피부 진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때 오이팩을 하시면 바로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랑 놀이공원에 다녀오신 날이나 나들이를 다녀오신 날 저녁에 꼭 해보세요. 세 번째 보너스 재료는 쌀뜨물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피부 미용 비법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쌀뜨물을 그냥 버리지만 우리 세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쌀뜨물에는 피틴산, 알란토인, 비타민 B 등 피부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고운 피부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쌀뜨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쌀뜨물은 첫 번째 물이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물에는 먼지나 이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을 씻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첫 물은 탁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 두 번째, 세 번째 물을 쓰세요. 쌀뜨물 세안 방법은 4단계입니다. 첫째, 쌀을 씻을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물을 받아둡니다. 둘째, 이 물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냉장고에 보관해서 아래 앙금이 가라앉게 합니다. 셋째, 위에 맑은 물을 세안할 때 사용합니다. 앙금은 쓰지 마시고 맑은 부분만 쓰세요. 넷째, 쌀뜨물로 먼저 얼굴을 적시고 2분에서 3분 정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지른 뒤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면 됩니다. 이 세안은 매일 저녁 하셔도 됩니다. 우유 세안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보너스 재료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에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락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정리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있어서 피부에 좋은 균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는 우유보다 오히려 더 농축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팩 방법은 간단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얼굴에 고르게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한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과일이 첨가된 요구르트는 피하세요.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용하세요.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는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다양한 요구르트가 있으실 겁니다. 꼭 라벨을 확인하시고 플레인이라고 쓰여 있는 걸 고르세요. 요구르트 팩은 주 1회에서 2회가 적당합니다. 우유 밀가루 팩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보너스 재료 4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기미를 옅게 만드는 천연 미백제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사용하세요. 둘째, 오이는 피부 진정과 보습에 탁월합니다. 매일 사용해도 됩니다. 셋째, 쌀뜨물은 우리 전통 미용법입니다. 매일 세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요구르트는 각질 정리와 피부균 관리에 좋습니다. 주 1회에서 2회 사용하세요. 이 4가지 재료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우유가 없을 때 대체제로 사용하시거나 우유 관리법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더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데온 천연 재료든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손목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분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테스트 하시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다면 어떤 팩이든 하지 마세요. 상처가 낫고 나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기본 우유 관리법 3가지와 보너스 재료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총 7가지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께 맞는 것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유 세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피부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것을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져도 좋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고 아무리 좋은 팩을 하셔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미는 피부 겉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바르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미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외선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기미 환자의 90% 이상이 자외선 노출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90% 이상입니다. 10명 중 9명이 자외선 때문에 기미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하고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기미 환자분들 중에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신 분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는 외출도 잘 안 하는데 뭘. 오늘은 흐린 날이니까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되겠지. 집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심지어 겨울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통과하는 자외선도 있어서 집 안에서도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미 관리는 마치 양동이에 물 담기와 같습니다. 우유팩, 감자팩 같은 관리는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요. 양동이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죠. 그래서 기미 관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으로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우유 관리로 물을 채우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없어요. 이 비율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자외선 차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세요. 날씨와 상관없이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이 숫자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마트나 약국에 가서 SPF 30 이상이라고 쓰인 걸 달라고 하시면 직원분이 골라주실 겁니다. 둘째,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셔야 합니다.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출하시기 30분 전에 미리 바르세요. 셋째,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바르셔야 합니다. 땀이나 유분에 의해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출이 길어지면 덧바르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방에 작은 자외선 차단제 하나 넣고 다니시면 편합니다. 넷째, 모자와 양산을 활용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만으로는 100% 막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챙이 넓은 모자, 양산, 선글라스. 이 3가지는 우리 세대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외출하실 때 꼭 챙기세요. 다섯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외출을 피하세요. 아이시간다에 자외선이 가장 강합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그늘로 다니시고 모자와 양산을 꼭 쓰세요. 병원 가실 때도 이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기미 관리의 70%는 성공입니다. 나머지 30%가 바로 아까 알려드린 우유 관리법입니다. 이제 와에 제가 자외선 차단을 강조했는지 이해되시죠? 아무리 우유 세안하고 팩하고 돈 들여서 관리해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외선 차단 플러스 우유 관리. 이 2가지가 세트의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피부 관리에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바르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몸 안의 건강 상태가 그대로 피부에 나타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피부는 몸속의 거울입니다. 속이 건강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속이 나쁘면 피부가 나빠집니다. 그럼 피부에 좋은 생활 습관이 뭘까요?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5가지입니다. 첫째, 수분 섭취. 둘째, 수면. 셋째, 식습관. 넷째, 스트레스 관리. 5째, 운동. 이 5가지만 잘 하셔도 피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커피, 차는 드셔도 순수한 물은 잘 안 드시죠. 그런데 60대 이상 성인은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1.5리터면 보통 생수병 한 병이 500ml니까 그 3병 정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쌓이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물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1시간에 한 컵씩 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눠 마시세요. 책상 위에, 식탁 위에, 침대 옆에 물병을 두시면 자연스럽게 물을 자주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새 마른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피부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을 자야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피부 재생이 방해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밤을 새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 시간에 주무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밤새워도 금방 회복하지만 우리 피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아시죠? 피부에도 딱 맞는 말입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 든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을 돕거든요. 우유는 먹어도 발아도 좋은 만능 식품입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비타민E가 풍부한 애음식도 중요합니다. 아몬드, 호두,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이에요. 비타민E는 피부 노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견과류 한 줌을 매일 드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설탕은 당화작용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피부가 되어 빨리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달콤한 간식 줄이시고 대신 과일을 드세요. 과일에도 당이 있지만 비타민과 섬유질이 함께 있어서 훨씬 건강합니다. 우리 전통 식단인 된장, 김치, 채소, 생선, 이 조합이 사실 피부에도 최고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이 피부에도 좋았다는 뜻이죠.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 기미가 더 짙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 위에 살아오셨으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살림 걱정, 건강 걱정.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가벼운 산책, 명상, 취미 활동을 권해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분들과 대화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친구분들과 즐겁게 대화하시는 시간이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노래 교실, 그림 교실, 복지관 프로그램. 뭐든 좋습니다. 즐거우면 피부도 함께 좋아집니다. 다섯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의 영양분과 산소가 되어 잘 전달됩니다. 땀을 흘리면 모공 속 노폐물도 함께 배출됩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팔 돌리기, 다리 들기, 목 스트레칭 등이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하루 1시간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햇살도 받으시면 몸도 마음도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참,
아침 운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침에도 자외선은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기미 관리의 5가지 생활 습관. 첫째, 물 많이 마시기. 둘째, 충분히 자기. 셋째, 비타민 많이 먹기. 넷째, 스트레스 줄이기. 다섯째, 매일 움직이기. 이 5가지입니다. 바르는 관리와 생활 습관.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느 한쪽만 해서는 반쪽짜리 관리가 됩니다. 둘 다 챙기셔야 완전한 관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9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60대 이후 피부가 달라지는 이유. 둘째, 우유가 피부에 좋은 3가지 이유. 셋째, 우유 세안법. 넷째, 우유 밀가루 팩. 다섯째, 우유 들깨 탄력 팩. 여섯째, 3가지 관리의 순서와 조합. 일곱째, 보너스 재료 4가지. 여덟째, 자외선 차단 5가지 원칙. 아홉째, 생활 습관 5가지. 이 9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추가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남겨두었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모두 담았으니 꼭 들어보세요. 메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써도 되나요? 두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와 성분이 다릅니다. 두유에는 락트산이 없기 때문에 각질을 풀어주는 효과는 적습니다. 대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 보습과 탄력에는 도움이 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거나 피부에 우유가 맞지 않으시면 두유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지방 우유와 일반 우유 중 어떤 게 좋나요? 피부 관리에는 일반 우유가 더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지방 함량이 낮아서 보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유의 지방 성분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실 때는 일반 우유를 권해드립니다. 드실 때는 저지방이 건강에 좋지만 피부에 쓸 때는 일반 우유가 좋습니다.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유팩 후에 바로 외출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우유팩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외출을 피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우유로 각질이 정리된 피부는 자외선에 더 민감합니다. 팩 직후에 외출하시면 오히려 기미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은 저녁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외출하시는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해도 되나요? 우유 세안은 매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유 밀가루 팩과 우유 들깨 탄력 팩은 주 1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지칠 수 있습니다.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성분들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남성분들 피부도 나이가 들면 똑같이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면도 후 피부가 거칠어지는 분들께 우유 세안이 도움이 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도 같이 하자고 권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관리하시면 더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바르실 때 남편분 얼굴에도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있어도 해도 되나요? 여드름이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유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물이나 상처가 있거나 피부염이 있으시면 먼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시작하세요. 건강한 피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처가 있는데 팩을 하시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꼭 상처가 낫고 나서 시작하세요.
7번째 질문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피부에 바르시면 오히려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세요. 얼굴에 바르는 거니까요. 먹는 것보다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아깝다고 못 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얼굴만큼은 신선한 것만 쓰세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요리에 쓰셔도 되고 어쩔 수 없이 버리셔도 되지만 피부에는 쓰지 마세요. 8번째 질문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우유를 써도 되나요? 찬 우유는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어르신 피부는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반드시 실온이나 미지근하게 든 후 사용하세요. 전자레인지로 10초에서 15초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게 두면 또 안 되니까 꼭 손으로 만져보고 미지근한 정도인지 확인하세요. 아기 목욕물 온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우유팩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우유 자체는 심각한 해가 되지 않지만 따가움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바로 흐르는 물로 5분 이상 씻어내시고 계속 불편하시면 안과를 방문하세요. 팩을 바르실 때 눈가를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 주변 1cm 정도는 꼭 비워두시고 바르세요. 10번째 질문입니다.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미가 옅어지는 것은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세요. 천천히 좋아지는 것이 오래 유지됩니다. 빨리 좋아지는 것은 빨리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피부는 60년, 70년 쌓여온 것이니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혹시 여기서 다루지 못한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하면 얼굴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얼굴 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과 손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남겨뒀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자 나이는 목과 손에서 드러난다. 맞는 말입니다. 얼굴은 열심히 관리해서 젊어 보이는데 목과 손이 늙어 보이면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집니다. 손주가 손잡아 드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일까요? 바로 할머니 손이에요. 그 손이 고우면 손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목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 더 얇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더 쉽게 생기고 한 번 생긴 주름은 잘 펴지지 않습니다. 손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등은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자외선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검버섯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또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일로 손은 물과 세제에 많이 노출되죠. 그래서 손 피부가 더 빨리 나빠지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유 관리법, 얼굴만 하지 마시고 목과 손등계도 함께 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 세안할 때 목까지 함께 닦아주시고 우유 팩할 때 손등에도 조금 발라주세요. 남은 팩 재료 버리지 마시고 손등에 바르시면 됩니다. 절약도 되고 관리도 되고 일석이조죠. 이렇게 하시면 얼굴, 목, 손이 함께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관리는 수시로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거지 후, 손 씻은 후, 외출 전에 바르세요. 핸드크림도 비싼 거 필요 없어요. 로션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배우자분과 함께 하시거나 친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얼굴 보면서 달라진 점 이야기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오래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나눠주십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기미가 옅어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 아닙니까?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온 세대, 피부 관리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소용없어. 기미는 어차피 안 없어져.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2세 김미옥 어르신도 처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쌈 주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손주에게 예뻐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거울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피부 관리는 20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회복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 도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집에 있는 우유 한 컵이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냉장고만 열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께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거 해도 소용 있을까요? 괜히 신경 쓰는 제가 우습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관리는 젊어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가족 챙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루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유 관리법도 기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유 한 컵으로 시작하는 이 관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관리가 시니어 피부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듯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첫째, 60대 이후 피부는 왜 달라지나요?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왜 우유가 좋은가요? 락트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비타민 B군이 노화를 늦춰주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피부를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유 세안법은 어떻게 하나요? 평소 세안 후 미지근한 우유로 화장솜에 적셔 살살 닦고 깨끗이 헹굽니다. 매일 저녁 하시면 됩니다. 넷째, 우유 미백팩은 어떻게 하나요? 우유 반 컵에 밀가루 섞어 핫케이크 반죽 농도로 만들고 얼굴에 15분 올려두고 깨끗이 씻습니다. 주 1회에서 2회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우유 탄력 팩은 어떻게 하나요? 달걀 흰자에 들깨가루와 우유를 섞어서 20분 올려두고 부드럽게 씻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닦기, 정리하기, 보호하기. 세안이 먼저, 미백팩이 다음, 탄력팩이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보너스 재료는 뭐가 있나요? 감자, 오이, 쌀뜨물, 요구르트입니다. 우유가 없을 때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덟째, 자외선 차단은 왜 중요한가요? 기미의 90%가 자외선 때문입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모자와 양산을 쓰세요. 아홉째, 생활 습관은 왜 중요한가요? 피부는 몸 안의 건강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물 많이 마시기, 충분히 자기, 비타민 먹기, 스트레스 줄이기, 매일 움직이기. 이 5가지를 실천하세요. 열째,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피부결은 2주에서 3주, 기미는 4주에서 6주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유 세안 매일, 밀가루 팩주 1회에서 2회, 탄력 팩주 2회에서 3회, 자외선 차단 매일, 생활 습관 꾸준히. 이 5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2세 김미옥 어르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손주에게 창피하다는 말을 들으셨던 그분이 3주 만에 할머니 예뻐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특별한 것 하신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우유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하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진료실에서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여시면 우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우유 한 컵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해 보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주 후 거울을 보시면 달라진 피부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피부가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바꿔 놓을 겁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표정이 밝아지면 더 건강해집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의 피부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피부가 건강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활기차게 생활하시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더 자주 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피부와 삶을 분명히 바꿔 놓을 겁니다. 이 채널은 우리 세대의 건강한 피부,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아시는 분이 되시려면 좋아요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 자매분들, 동네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도 함께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게 이 채널의 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얼굴 주름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름도 기미처럼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영상에서는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부담되지 않는 관리로 피부를 지켜갈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피부까지 내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의 피부에도 분명히 지켜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유 한 컵으로 시작해보세요. 3주 후가 기대됩니다. 3주 후에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요? 저와 우리 지식한상 가족들이 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